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일자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고용과 일자리를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남용현입니다.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주기간에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1990년에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저희 기관은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기관인 고용개발원과 그리고 전국의 권역에 6개 권역 속에 20개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장애인분들의 훈련을 위해서 13개의 훈련센터가 있는데 6곳은 맞춤훈련센터, 7곳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그 고용개발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고용촉진 이사로 취임하시기 이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R&D 기관인 고용개발원에서 또 정책연구팀장 등 이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사직을 수행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0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입사 이후에 계속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 70가지 정도의 수시과제와 기본과제를 수행했습니다. 70가지나요? 네, 그리고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물론이고 장애를 채용한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또 부모님 또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어떤 수요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수요를 담아내는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새로운 직업 영역을 개발하는 직업 영역 개발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장애인들이 고용이 어려운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실무적인 또 일을 했었고요. 네. 특히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추진하는 5년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라는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개인적으로 4차례 참여를 함으로써 조금 더 거시적인 틀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과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고용촉진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5개년 계획을 4번이나 참여하실 정도였다면은 한 20년 가량의 오랜 기간이 되는데, 그리고 또 70가지 연구를 수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다면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주로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는 장애인 할당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할당 고용제도의 어떤 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고, 또 공단이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 연구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정말 본래 취지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 사업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10여 년간 그 독일 유학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서 국제 비교 연구를 또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의 어떤 선험적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어떤 들여올 수 있는 제도가 어떤 부분이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말 제가 지금 거의 초반인데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독일에 또 한 10여 년간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독일과 우리 한국에 있어서 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독일은 아시겠지만 이제 2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상자들이 있어서 장애인 고용 정책이 어떤 국가의 기본 정책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6.25 전쟁을 겪었고 또 짧은 그런 산업화 기간 동안에 많은 산재로 인한 또 장애인분들이 계셨고
있고 또 불행하지만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각종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독일의 선험적 사례가 우리가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어떤 장애인 고용 정책이 9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이후 한 30년 정도 되는 시간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루지 못한 대단한 성과를 낸 이런 부분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 다만 독일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도 어렵고 또 고용을 힘들게 해도 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의 어떤 개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지금 이사님께서 현재 주로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크게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인턴제라든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사업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과 또 장애인 고용을 한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아울러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을 장애인고용공단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제가 담당을 하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당 고용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올해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시려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이제 사회 환경이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는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이용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도 이런 외부 변화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을 하고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연초에 조직도 개편하고 어떤 사업의 내용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장애인 고용이 더욱더 활성화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삶이 훨씬 좀 향상되고 또 사업주분들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결코 기업의 어려움이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부분은 여태까지는 어찌 보면은 장애인 고용을 양쪽으로 늘리는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양쪽으로 늘리는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의 내용적 측면, 즉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이런 부분 어떤 뭐 투트랙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공단이 또 준정부 기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고용 촉진 이사이신 만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이 장애인 고용하면 이 법이 정말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뭐 장애인 고용의 기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은 1990년 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역시도 이 법에 근거해서 같은 해 이제 9월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법 1조에는 어떤 그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발전부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제 본연의 사업 분야를 말씀드린 그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혹은 할당 고용제라고 표현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 부분을 분명하게 이 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이 되는 네, 그런 법 규정이다 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요즘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제 좋아지는 부분은 큰 흐름이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전보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늘고 네. 또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이나 아무래도 고용이 어려운 그 여성 장애인분들 고용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 부분이 양쪽으로 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장애인 고용의 어떤 어려운 현실은 대표적인 수치 몇 가지가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수치가 예를 들어 있나요? 장애인 취업률이나 장애인 고용률은 30%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통계치를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전체 인구는 약 60%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장애인 실업률은 작년 기준하면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전체 인구는 4.0%라서 이런 부분의 격차도 아직은 저희가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치만 보아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좀 있다 하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대기업의 이런 장애인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대기업이 가장 좋은 부분은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인데 어떤 직무의 특성이라든지 또 각 기업이 처한 어떤 현실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네.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네. 특히 이제 또 대기업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그 MOU 체결을 함으로써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보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네. 또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그 인사 담당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은 아직은 더 필요하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는데요. 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단에서 또 이 교육 강사 양성에 대해서도 또 힘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08년부터 의무화되었고요.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18년 5월부터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교육 시간 1시간 이상의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의무화가 돼서 참 제도화가 된 것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의 이것은 저의 의견이고 현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 법정 의무 교육이 추가된 부분은 사실 교육이 없었을 때보다 기업이 조금은 이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또 교육을 받아보시면은 나의 생각이 조금은 잘못됐거나 하는 그런 부분, 즉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그런 교육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또 피드백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사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까지 5,000명의 그 강사를 양성하고자 목표를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강사 양성 과정과 평가를 거쳐서 이제 강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이것이 또 강사 지원 사업의 일환인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뭐 기업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은
이런 어떤 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는 300인 미만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이런 인식 개선 강사를 초빙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그 수반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수반되는 비용을 강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을 것이죠. 지원하는 사업이요. 아,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진행하는 정말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오늘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업이 경증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중증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예.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장애인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주류였습니다. 네. 그런데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 배치를 하고 후 훈련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분께는 원활한 어떤 그런 직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 지도원과 작업 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을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장애 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다양한 유형을 봤을 때는 또 모든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더 큰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이나 정신 이런 일부 유형 즉 고용률이 더 낮은 분들 대상으로 그런 어떤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그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장애 학생들 특히 이제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이제 주로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진로 교육이나 어떤 직업 체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저희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용 알선도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구인 구직 그리고 직업 능력 평가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해 주신 사업 외에도 장애인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온라인 취업 준비 사이트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맞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주로 이제 청년 구직 장애인의 어떤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장애인을 맞춤인가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창에 장애인 채용 혹은 장애인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은 저희 공단의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청년 주로 이제 주 대상은 이제 청년층이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령대를 다른 연령대에서도 충분히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정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소개서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 면접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여러 가지 그 서류 단계부터 면접까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제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이력서를 쓰는 게 상당히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자소서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첨삭도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취업하다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성공뿐만 아니라 취업에 실패한 사례까지도 다 저희가 제시해 줌으로써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년 맞춤형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도 맞춤형 여러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인 중증, 또 여성, 장년 장애인을 위해서 직업 영역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특정 연령의 어떤 장애인분들이 더욱 고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전에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한다거나 어떤 틈새 직무를 개발해서 장애인 고용이 잘 되지 않던 분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청각 여성 장애인들의 어떤 네일 아티스트라든지 그리고 어떤 중장년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들께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잘 계신가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방문을 통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헬스키퍼라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직업영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그런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특정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또 이런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과 또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장애로 인해서 어떤 근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첨단 산업을 활용해서 장애인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시각, 청각이라든지 지체 등 다양한 유형별로 보조공학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러한 보조공학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한 그 근로지원인 사업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업무는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께서 수행하실 수 있는데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출장을 가야 되실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갑자기 물건을 조금 옮기신다거나 이런 업무를 필요로 할 때 근로지원인을 저희 공단에서 비용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장애인 근로자가 불편함 없이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혹시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이용하신 어떤 분의 사례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은 그 출장을 갈 때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나 도구를 가지고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이 그 전에 이 근로지원인 제도가 없을 때는 본인이 동료와 함께 가는 직장 동료에게 출장을 좀 같이 가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어려움들이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전혀 어떤 직장 동료에 대한 어떤 미안한 부탁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하나의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힘을 쓰고 계신데요.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원과 또 맞춤훈련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두 직업능력개발원과 맞춤훈련센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5개의 그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전자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분야를 포함해서 12개 어떤 직종의 33개 분야의 어떤 훈련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훈련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했을 때 어떤 훈련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91.8%의 어떤 성공적인 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성과가 높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5개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좀 한계의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특히 이제 장애인 직업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44%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계신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한 군데의 훈련원밖에 없기 때문에 5곳이라면 혹시 전국에 어디 있나요? 부산과 대구, 대전, 그다음에 고양시, 그리고 전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운 직업훈련원의 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이 원하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기업이 바로 바라는 그러한 분야의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을 기업에
그 보내드리는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발달 장애인이 굉장히 양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달 장애는 또 다른 유형과의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용 훈련센터를 지금 전국에 7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 앞으로 6개소를 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좀 우호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또 고용 장려금 지원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 장려금은 법정 의무 고용료를 초과한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장애 정도 중증 경증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하지만 가장 낮은 금액이 월 30만 원 그리고 이제 중증 여성의 경우는 월 60만 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주의 어떤 장애인 고용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고용 장려금은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의무 고용료를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사업주를 위한 또 다른 지원 사업이 있다면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장애인분들이 어떤 작업장 환경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어떤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을 또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유상 어떤 융자제도 또는 뭐 때로는 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사업장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기 설립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고용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떤 뭐 직무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 그리고 이제 근로지원인 그런 인적 지원 제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에도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장애인 표준 지원 사업장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네. 장애인분들이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장애인분들은 장애의 정도나 또 장애 유형의 특성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그 경쟁 고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사업장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고요. 또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서도 일정 비율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일정 비율이라면? 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즉 전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15% 정도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장애인 노임,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편의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뭐 계단이나 경사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임금이 낮으면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맞추면은 저희가 이제 표준사업장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창출되는 고용인원 1명당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최대 10억 원 한도로서 저희가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이 만들어지는 생산품들은 또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뭐 장애인을 채용한 표준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사업장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그러한 어떤 판매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법률을 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즉 공공기관은 구매 물품 중에
0.3% 이상을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준사업장의 운영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생산품들에는 주로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네, 지금은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어떤 제품에 한정되기보다는 예.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품목이 한정되어 있지는 네, 않고 대단히 다양하게 네. 용역까지도 포함이 네, 맞습니다. 되는 부분입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매년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방 장애인 기능 대회와 또 발달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먼저 치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지시고 있고 이걸 통해서 사업주분들이 장애인을 채용해도 전혀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즉 이제 인식 개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께는 어떤 기능 경기에 참석해서 그동안 본인이 이제 갈고 닦은 어떤 재능과 어떤 네.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동료의 차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지방 장애인 경기 대회를 실시를 하고요. 네. 올해는 6월 하순에 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위를 수상하신 분들이 그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 장애인 기능 대회가 이제 예선전 네, 맞습니다. 격이네요. 그런 의미가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는 이제 도시별로 순회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발달 장애인은 장애 특성 때문에 이제 별도의 그런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4월 달과 5월 달 전국적으로 4개 권역에서 네. 그런 발달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올해로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는 몇 회째를 맞나요? 네, 역사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36번째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6회를 네. 맞은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 경기 대회에는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저희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 전자라든지 또 어떤 목공의 디자인 네. 어떤 이런 부분까지 계속 확대가 되어 있고 네. 어떤 예술적인 측면까지도 점차 그런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이라든지 네. 또 문화 분야까지 네. 기능 경기 대회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고 이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금상과 은상, 동상을 구분해서 네. 적지 않은 또 그런 금액을 시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들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4년마다 그 세계 장애인 또 기능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회 초반부터 종합 우승을 지금껏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수상하시는 분들은 또 연금의 형태로서 어떤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수상한 분들만이 이 세계 대회에 나갈 국내 수 선발전을 있는 대표 선발전을 갔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수상자분들은 혹시 고용까지도 이어지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 경기대의 목적이 장애인분들의 우수한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상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기업에서 볼 때 저분은 어떤 기술과 기능이 담보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취업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공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있다면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 사업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올해 새로 실시되는 그 사업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인가요?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했는데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장애인분들이 구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는 경제 활동 상태를 포기하시고 비경제 활동 상태로 넘어가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이제
끌어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업은 저희가 일정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동료 지원가를 먼저 양성을 합니다. 그럼 이런 동료 지원가 분들은 비경제 활동 상태에 계신 분들을 방문해서 또 동료 상담을 하고 또 자조 모임을 결성케 해서 그분들의 어떤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서 이분들이 경제 활동 상태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취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마쳤을 때는 본격적인 또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서 네. 추진하고요. 네. 말씀드린 이 사업의 이제 성과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게 네. 이제 본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이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지역 격차가 좀 큰가요? 네, 장애인 고용 부분에서? 네, 이런 부분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장애인 어떤 자조 모임 같은 경우도 이런 자조 모임들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조금 외지거나 이런 부분 지역에서는 조금 덜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동료 지원관을 양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은 어떤 그런 자조 모임이 좀 취약했던 지역에서도 네.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런 지역 편차 없이 이런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약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로 이제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산간 벽지라든지 장애인 활동들 즉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어떤 여력들이 좀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손길이 좀 많이 미칠 예정이신가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영역에서만 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인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네.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이 독립 생활을 표방하시면서 어떤 그런 자조 모임들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키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용 이전에 어떤 그런 장애인 정책 자체가 기반을 닦아감으로써 함께 좀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공단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의 취업이 확대되고 또 사업주분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도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특히는 이제 그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지난해가 첫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런 어떤 내외부적인 변화를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의 그 어떤 미션과 비전을 바꾸고 또 핵심 가치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3대 핵심 가치로서 저희가 표방하는 부분이 장애 감수성과 시장 친화성 그리고 조직 투명성 즉 장애인에 대해서 보다 감수성을 높이고 또 기업이 정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특히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도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이런 일을 해나가는 공단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단히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이 핵심 가치, 이제 3가지 핵심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장애 감수성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이런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드렸듯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인데 인식 개선의 부분은 뭐 1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당사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건 고용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인식 개선을 계속 사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인이 겪은
겪은 사례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분들 뭐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전동 휠체어를 쓰시는 부분인데 직장을 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시는데 지옥철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자꾸 양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몇 번 지나가고 본인도 네. 또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동 휠체어를 앞으로 밀고 나갔을 때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람 먼저 탑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즉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전동 휠체어는 보지만 그 전동 휠체어의 주인은 사람이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분은 무심코 내뱉었겠지만 그게 결국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보여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유사한 사례로서 또 다른 지인도 이제 이런 어떤 전동 휠체어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도 출근 시간에 힘들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안에 계신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속의 내용은 바쁜데 출퇴근 시간에는 좀 피해서 다니지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것이죠. 이분도 출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주변의 이 얘기는 이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도 직장인으로서 출퇴근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결국 장애인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정말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또 경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제가 일을 독일을 유학 가서 이제 방학 중에 잠깐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공장의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낼 때 장애 유무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 고민하다가 장애인이라고 체크했을 때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양심을 속이고 장애가 없으면 체크를 했는데 첫 출근 날 그 공장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고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 공장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체크리스트를 서류에 썼냐고 여쭤봤을 때 자기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우면은 다른 분야의 일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체크를 요청했던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기가 저에게 주려고 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가 독일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 독일의 사례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인식의 부분이 그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좀 멀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인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의 장점은 역동성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저희가 출발은 늦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과 안착을 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 인식 개선의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기대만큼의 그런 발전 속도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 가져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또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을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해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리고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인식이 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그 제도가 아무리 마련이 되어도 그냥 의무와 그런 책임에 따라서 하는 거일 뿐 그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 복지TV에서도 앞으로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분들과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또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본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또 애정 어린 비판과 더불어서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